수학은 학생들의 조작활동 측면이 중요한데 이와 관련한 교구를 강의 시간에 체험해본 것이 인상이 남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교구를 활용하여 실습에서 수업을 구성할 때 도입했었는데 성취 기준 달성에 흥미롭고 수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등 현장에서 실제로 하는 실험이나 만들기, 악기 연주, 체육 등과 같은 실기 과목을 직접 해보는 수업이 좋았습니다. 과학 실험 같은 경우는 유의사항이나 안전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하는 점이 많았었는데요. 책에서 글로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험해보고 어느 부분을 유의해야 하는지 학생의 입장이 아닌 교사의 입장에서 수업을 열심히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학기에 교육행정과 교육경영이라는 과목을 배우며 교사의 업무와 역할, 더 나아가서 넓은 의미의 교육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던 점이 예비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기르기에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업이 유익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교실 영어, 초등 국어과 교육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교수학습 과정안을 써보고 지도안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드백 과정에서 지도안을 쓰는 기초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교사의 적절한 발문과 발화, 수업 활동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지도안을 과제로 제출하고 얼마나 잘 썼냐 못 썼냐를 평가하기보다 교수님과 수업을 함께 듣는 수강생들과 함께 해당 지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다른 학생들의 지도안을 분석하면서 지도안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더 높일 수 있었으며 다양한 활동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실습을 나가게 되면 반의 특색 활동을 정하고 아침 시간이나 점심 시간, 그리고 창체 시간에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색 활동에는 무엇이 있는지, 1년 동안 함께할 아이들과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등의 학급 규칙을 세우는 방법, 그리고 수업 시간과 관련하여 교사의 발화 등 예비 교사로서 현장 수업과 관련한 학급 자체 활동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아이디어를 공유해 볼 수 있는 수업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바라본 교실은 저마다 다른 개성, 환경, 가치관, 흥미 등을 가진 아이들이 모여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곳이었습니다. 다양한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는 교사는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인이 가지는 경험의 한계는 존재하기 때문에 예비 교사로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각과 지식, 경험 등을 나누며 다방면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장기 아동 발달 과정과 아동 심리에 대해서도 깊게 배우고 싶습니다. 교육 실습을 하면서 수업을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실에서 학생들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개별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생의 심리와 발달 과정을 배우면 인성 지도 방면에서 적절한 지도 방법과 대처에 대해 알고 이론적인 내용에서 더 나아가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습니다. 교육대학교는 다양한 과목의 교육 과정을 공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과 함께 배움을 구성해야 합니다. 현재 수강하는 과목 중 대다수는 교수님의 전공을 기반으로 다양성보다는 전공성을 주로 배우고 있습니다. 초등교육에서 활용되는 부분을 배운다면 더 좋겠습니다. 또한 교대생들마다 같은 과목을 배우더라도 교수님이 다르면 배우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로 인해 같은 과목이어도 학생들 간의 편차가 생기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커리큘럼과 내용 요소가 각 과목마다 통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실습에서도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교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아 지도, 학습 부진아 지도, 학교 폭력 등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정규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초등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인성과 품행을 위해 지식 전달 그 이상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습에서는 수업 구상 방법, 지도안,
교사 발문 등 수업 준비와 수업 시연에 집중하였다면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현장을 고려하여 실제 학생들을 상담하고 어떻게 생활 지도할 수 있을지, 정서적으로 교감할 때 어떤 주의점이 있을지 초등교사로서의 자세와 역량을 함께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육 현장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싶습니다. 수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아동이해, 생활 지도와 같은 실제적인 측면에서의 수업이 강화되면 좋겠습니다. 실제 초등 교육 현장을 경험하신 교수님들께서 해당 과목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실제 사례를 엮어 강의해 주셨는데 교과 지식을 어떻게 현장에 적용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직 교사의 만남을 통해 실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구와 칠판 활용 방식, 생활 지도에 대해 배우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이제 부원들한테 질문을 공유하고 답변을 받아본 결과 되게 여러 가지의 답변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좀 공통적으로 부원들이 언급했던 부분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많은 인원이 언급했던 부분은 컴퓨터를 다루는 수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 이제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업무들도 맡게 될 텐데 그때 필요한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거, 그리고 또 나중에 수업할 때 활용할 만한 스크래치나 엔트리 같은 것을 저희가 이제 배우고 그거를 적용해서 수업도 만들어 보고 하는 과정에서 되게 유익했다고 다들 답변해 주셨고,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언급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론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좀 배움을 통한 교육을 받았던 부분이었는데 이론으로만 다루지 않고 직접 체험을 하고 아니면 실험 같은 걸 저희가 직접 해보고 그러는 과정에서 배워진 그런 지식들이 나중에 현장에 나갔을 때 좀 더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저희는 공통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직접 무언가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다는 것들이었는데요. 그래서 몇몇 특정 사례들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체육 수업에서 있었던 건데요. 뜀틀 넘기 같이 구체적으로 어떤 동작을 익히는 수업이 있었는데요. 단순히 그 동작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배웠는데요. 어떤 순서로 가르쳐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다치지 않는지, 그러면서 동시에 좀 어떻게 해서 많이들 다치는지 아이들이 그런 것들까지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면서 배웠던 것들이 진짜 학교에 나가서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운 것 같아서 정말 구체적이고 좋았던 수업이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교육사회 수업 때 있었던 건데 이제 행동심리학 실험이라고 해서 사회자본을 주제로 실제 그 강의를 듣던 수강생들한테 실험을 했던 게 있었어요. 직접 자신들이 대상이 되고 그리고 그 실험의 주제대로 흘러가고 또 그런 원인과 결과 또 그런 원리까지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어서 그 수업이 정말 실제적이고 기억에 많이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물 그 교과였는데 이제 팀티칭으로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좀 다양한 분야의 특색 있는 수업들을 좀 폭넓게 접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도 제가 부원들한테 질문을 공유하고 답변을 받아본 결과 여러 답변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 이상이 응답했던 부분이 그 아동의 심리랑 그리고 상담 어떻게 하는지 그런 방법을 경험으로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교대에서 배웠던 그런 강의들은 보통 교사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 좀 지식을 전달하고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지 그런 수업자 그리고 교육자로서의 역할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루어진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부분도 정말 중요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아이들이랑 실습을 하면서 만나보니까 이제 교사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아이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교사다 보니까 아이 생활 전반도 살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아이 사이에 있는 문제도 해결하는 그런 모습도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교대 내에서도 좀 아이를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아이와 대화를 할 때도 어떻게 대화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아이들을 상담하게 될 일이 있을 텐데 아이의 속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상담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내용의 수업을 많이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아이들이랑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수업을 해보니까 이게 지식을 전달하고 뭐 오늘 이번 차시에 이번 수업 목표를
달성하기만 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어떤 교사의 발문이 효과적인지, 그리고 수업을 이끌어갈 때 이제 우리 반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좋은지, 그리고 뭐 아이들의 집중도, 호응도, 참여도를 어떻게 이끌면 좋은지, 이런 부수적인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런 게 다 더해져서 수업이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수업 전략적인 부분에서도 교대에서 강의나 프로그램으로 좀 다뤄주시면 이게 다 경험이 되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 좀 준비된 교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실습이랑 아무래도 연관돼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좀 현장에서 쓰이는 실제적인 교수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직접 실습을 나가 보니까 아무래도 제일 고민을 하게 되고 필요로 하게 되는 부분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쓰고 어떤 컨텐츠를 쓰고 이제 그런 교수법들에 대해서까지였는데요. 정말 요즘의 트렌드에 맞는 그런 활동들이라든지 교수법 같은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도안과 관련된 것인데요. 실습을 나가게 되면 정말 많은 지도안을 쓰게 되는데 그 전에서 학교 수업에서도 지도안을 쓰는 경험은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썼던 지도안이랑 직접 나가서 쓰게 되는 지도안이랑은 느낌도 많이 다르고 형식도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느낌이 다른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학교에서 쓰는 거는 단순히 과제를 내기 위해서 그냥 그 지도안을 쓰기 위해서 쓰는 거였는데 현장에 나가서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지도안인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느낌이 많이 다르고 쓰게 될 때 어려움이나 그런 느끼게 되는 점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과제에서 끝나는 지도안이 아니라 직접 수업에까지 연결시킬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하면 좋을지 같은 것들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지도안 쓰기에 대한 강의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지도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수업 모형에 관한 것인데요. 사실 수업 모형에 관한 것은 그 수업 모형이 하게 될 수업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어떤 원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사실 잘 알지 못하고 실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목별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수업 모형들에 대한 좀 실제적인 원리나 어떻게 하면 수업에 적용시키기 수월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배워보는 경험이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 질문도 이제 현장성에 포커스가 맞춰진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거는 실습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실습만큼 아이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그리고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서 소통을 해보고 그런 경험을 쌓는 것에 있어 가장 좋은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실습을 좀 늘리고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지금 실습이 그렇게 적다고 생각이 들진 않고 그리고 만약에 실습을 더 확대할 수 없으면 저는 교육 봉사 실습을 조금 변형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육 봉사 실습을 2학년 때 나가는데 지금 학교마다 다르고 선생님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수업 교구를 만들거나 아니면 수업 자료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시간도 물론 필요하지만 조금 이제 아이들을 오롯이 참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준다면 그것도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물론 참관 실습 때 아이들을 참관할 수 있지만 그때도 수업이 2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첫 수업이라서 뭔가 오롯이 아이들을 보고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뭔가 관찰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부담이 있다고 많이 생각하고 뭔가 부담이 없는 교육 봉사 실습에서 아이들을 관찰하는 기회를 늘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물론 그냥 실습 기회만 늘리자, 실습만 확대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수업적인 부분에서도 좀 자질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1번 질문이랑 2번 질문과 마찬가지로 그런 수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뭐 재구성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보통 실습에 나가면 재구성을 해서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재구성을 하는지 그리고 재구성을 하면 뭐가 좋은지 이런 걸 알려주는 강의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수업 간의 연계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떤 과목에서 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현장성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2가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교대에서 많이 일어나는 특강입니다. 진주 교대에서는 여러 가지 주제들로 좀 다양한 특강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강들을 가게 되면은 정말 좋고 유익했던 때도 있는데 가끔은 제가 원했던 정보들을 얻을 수 없어서 정말 아쉬움이 남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강이 되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아서 좀 더 다양한 특강들 그리고 그런 특강의 개요에서부터 정보나 그런 컨텐츠들을 확실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으면은 특강이 아쉬울 수 있는 경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정보를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거나 좀 더 다양한 특강들을 더 많이 알리고 접하게 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 두 번째는 또 실습에 관한 것인데요. 저희 내부에서도 이제 실습의 횟수가 조금 적다라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근데 또 한 번 나가게 되면은 2주 동안의 기간에서 6개의 수업을 준비하게 되면은 근데 그건 또 그거대로 너무 집중도가 크고 한 번 할 때 너무 힘들다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수업의 횟수는 부족하지 않겠지만 한 번 갈 때 조금 너무 몰아서 힘든 경향도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은 좀 차라리 실습의 횟수를 좀 늘리고 한 번 갈 때 좀 수업의 수를 줄인다든지 같은 기간 동안에 수를 줄인다든지 해서 한 번 갈 때 조금 덜 힘들게 하고 한 수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초등 컴퓨팅과 부전공 수업이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미래교육이 가장 큰 키워드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AI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이제 코딩 교육 그런 것들은 저희 예비교원은 초등학교 때 많이 접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예비교사가 현장에 나가게 된다면 이런 AI나 코딩과 같은 부분들을 무조건 수업을 해야만 할 텐데 저는 이 수업들에서 이제 스크래치나 엔트리 등을 미리 접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유익한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육 방법 및 교육공학 시간에 미래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미래 교육의 동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조사했던 과업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과업을 하면서 예비교사로서 빠르게 변해가는 4차 산업 시대에서 어떠한 전문성을 키우고 역량을 키워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제를 진행하면서 미래의 교실에 도입될 메타버스라든지 블렌디드 러닝이라든지 AI 보조교사라든지 다양한 기술들에 대해 조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수업의 주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현장에 나가기 위해서 얻고 싶은 경험은 패들렛, 카훗, 또 온라인 클래스 수업하는 동안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그런 경험입니다. 실제로 실습에 나가서도 이렇게 패들렛, 카훗 등을 활용하시는 선생님들을 보았고 저도 개인적인 멘토링 시간에 이런 것들을 활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플랫폼들은 아이들이 직접 해볼 수 있다는 그런 직접적인 경험 그리고 직관적으로 보여진다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배움 중심 수업을 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굉장히 활용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실습 갔다 오고 나서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은 우리는 현장에서 배움 중심 활동 수업을 해야 되는데 왜 강의식 수업을 듣는가 였습니다. 물론 강의식 수업에서의 효율성은 더없이 좋다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가 4년간 배워야 되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함도 알고 있지만 2년 동안 아직까지 배움 활동 중심의 수업을 제가 들어본 경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비교사들은 현장에 나가게 된다면 결국에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배움 활동 중심 수업을 기획하고 행하고 아이들에게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수님들께서 배움 중심 활동 수업을 저에게 직접 해주신다면 그보다 값진 경험이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직접 이제 우리가 배움 중심 활동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느낌이 어떤지를 느껴보는 것 그것이 예비 교사로서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창간 실습을 2주 동안 다녀오면서 느꼈던 점은 2년 동안 학교에서 이론적인 수업에 대해 들었던 것보다 예비교사로서 2주 동안 창간 실습을 갔던 것이 더욱더 현장성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교수님들이 제한된 시간과 공간 그리고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완벽하게 현장감이나 그리고 교과 내용에 대해 학생들에게 알려주실 수는 없겠지만 단순히 양만 많이 채우는 그런 과업이나 그리고 교과 내용만 이렇게 나열하는 수업보다는 배움 활동 중심 수업이나 활동 중심의 수업이 더욱더 유익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